정석 넘버원 연세인외과 정원석입니다. 오늘도 정형외과 선생님 모시고 인공관절 수술 이후에 다리가 아픈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산에 있는 에이스병원 정재훈 원장입니다. 무릎 인공관절 주로 하고 이제 스포츠 내시경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무릎 인공관절은 주로 거의 로봇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공관절 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으세요. 보고서를 보면 한 20% 정도까지가 만족스럽지 않다 이런 보고가 나오는데 이제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좀 파헤치고 특히 혈관 문제가 좀 많기 때문에 오늘 유명하신 정원석 원장님하고 같이 한번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바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질문입니까? 네. 다리가 계속 아프다면 가장 먼저 의심해야 할 원인은 무엇일까요? 너무 많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크게 세 가지로 한번 분류를 해볼 수 있잖아요. 하나는 수술 자체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수술 외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수술 후에 대부분 한 3개월 이전까지 좀 아프다 그러시고요. 한 6개월 지나면서 한 70% 좋아지고 좋아지는 1년까지 좀 좋아진다고 보세요. 근데 그 사이에 아주 뭐 이렇게 정상적으로 좀 아프면서 낫는 게 아니라 조금 이상하게 이제 낫는 경우는 수술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경우가 좀 있을 수 있고 아니면 환자 자체에 문제가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재활이 좀 잘 안 된다든지 아니면 수술 내에 감염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주로 뭐 6주, 3개월, 6개월, 1년에 이제 피 검사를 좀 해보는 경우가 좀 꽤 있습니다. 그 외에는 또 협착증, 허리에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어요. 항상 이렇게 보시면 한 3개월, 6개월 무릎은 좋아졌는데 다리가 전체적으로 아프다든지 아니면 골반이 아프다든지 척추 문제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관 문제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 문제에 대해서는 정원석 선생님한테 좀 오늘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예. 그럼 조금 전에 그 왜 허리 문제 때문에도 통증이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수술 후 통증이 허리 문제인지 아니면 수술 부위 문제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위치 자체가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위치가 무릎 자체, 이렇게 무릎을 손으로 이렇게 쌌을 때 이게 무릎이라 그러면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쌌을 때 여기가 아프면 대부분 무릎 문제일 가능성이 좀 많고요. 그렇지 않고 이 아래쪽이나 허벅지 쪽, 고관절이라고 치면 그런 문제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허리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걸어 다닐 때 계단이나 아니면 움직일 때 무릎 자체가 아픈 경우에는 무릎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누워 있다든지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이럴 때 저리고 바지 통증이 있으면 또 허리 문제라고 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움직임과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수술 후 다리 통증이 이제 뭐 하지정맥류나 혈전 때문일 수 있는 경우는 제가 답변을 좀 먼저 해드리면 하지정맥류 자체만으로 다리가 아프지는 않습니다. 이제 수술 끝나고 나서 혹시라도 하지정맥류가 있는 환자분들이 혈전이 생겼다든지 이러면은 급격한 통증 느낄 수 있고요. 혈전은 예. 아주 잘 봐야 되는 정말까지 응급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예. 특히 이제 하지정맥류에 생긴 혈전보다도 근육 안쪽에 지나가는 정맥, 이제 안쪽에 있다고 신부정맥이라고 하는데 신부정맥에 혈전이 생겼다 이러면 정말 좀 서두르셔야겠죠. 그게 보시죠. 예, 네. 되게 어떤 예라 그러면요, 잘 이제 수술 끝나고 하루 이틀 지나서 다리가 갑자기 창백해지고 이 혈류가 이렇게 동맥이 잘 안 뛰는 경우가 좀 있고 좀 창백해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문제가 다리가 굉장히 부으면서 환자들이 좀 이제 수술 외에 붓는 거 외에 이상하게 더 많이 붓고 종아리가 좀 많이 아프다 뭐 이런 경우에서 있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혈관 초음파라든지 아니면 CT를 이용해서 혈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쫙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응급으로 좀 찍어야지. 왜냐하면 혈전이 왜 위험한지 좀 말씀을 네. 주세요. 혈전은 아시는 것처럼 혈관 안에서 피가 굳는 겁니다. 우리 해장국 드실 때 있는 선지처럼요. 이 피떡이 만약에 혈관에서 떨어져 가지고 혈류를 따라서 심장 쪽으로 올라오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장을 통과해서 폐로 가게 됩니다. 근데 폐로 가면서 폐동맥이 큰 구멍에서 점점 작은 구멍이 돼 가지고 폐로 들어가는데 구멍을 막게 돼요. 혈관을 막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쪽에서 혈액 순환이 멈춰지면서 호흡곤란이 올 수 있고 흉통이 올 수 있는데 큰 혈전이 생겨서 그 혈전이 폐로 가는 동맥에 큰 동맥을 막았다. 그러면 호흡곤란으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그러니까 아주 응급 상황. 예, 그러니까 이 혈전이 폐로 가서 박히는 거를 폐색전증이라고 그러는데 폐색전증은 심한 경우, 특히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폐도 안 좋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 관절 수술 받으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는 폐색전증 때문에 바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당히 위험한 질환이 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에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네. 회진을 돌 때 뭔가 환자분이 숨이 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숨이 차서 그냥 약간 뭐 폐에 물이 고였나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환자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물에 빠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숨을 못 쉬겠어요. 물에 빠진 거. 그래서 제가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 이래서 검사를 해가지고 혈전이 녹이는 그런 치료를 해서 환자를 살린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사율이 좀 높고 한번 생기면 한 제가 알기로는 20-30% 정도의 돌아가시는 확률도 굉장히 높아서 응급으로 좀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경우 있고 혈관에도 크게 생기면 잘못하면 이제 다리가 수술 후에 다리가 혈관이 막혀서 괴사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관절 후에 아니면 하기 전에도 그렇지만 이제 직후에도 혈전을 녹이는 약을 루틴으로 씁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지만은 뭐 6주간 아스피린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좀 이렇게 드시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입원 내에서는 혈액을 굳지 않게 약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아주 저희가 수술할 때 예측이 잘 안 되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CT를 찍을 수도 없고 이런 거니까 수술할 때 설명을 잘 하긴 합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 검사를 빨리 해야 되고 치료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무래도 인공관절 같은 정형외과 수술하면은 그 환자분들이 바로 움직이시는 게 좀 거동이 좀 불편하시죠. 계속 누워 있으니까요. 요즘은 그래서 저희 병원은 어떻게 하냐면 빨리 움직이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밥도 일어나서 척추 마취해도 빨리 밥을 먹이고 일으켜 세우고 하루 뒤에 근육을 째지 않고 수술하면 바로 걸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뒤에 바로 이렇게 걸릴 수 있는 운동. 그러니까 환자분들께서 수술하고 며칠 뒤에 걸어요 이러면 저는 이틀 뒤에 하루나 이틀 뒤에 걷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이유 때문에 빨리 거동을 해야지 그런 혈전 확률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요즘은 웬만한 수술들은 가능하면 빨리 빨리 걸어요. 예. 자, 수술은 잘 됐다고 그러는데 계속 아프다고 그러는 환자분들도 계시죠?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어떻게 접근하시나요? 그래서 그 대부분 이제 계속 아프다 그러면 그 수술 부위가 아픈 건지 어느 정도 아픈지 이제 좀 봐야 돼요. 6주 3개월 때는 당연히 좀 아플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수술 부위가 아프다 그러면 조금 더 진통제를 쓰면서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좀 관찰을 좀 해보는 편이고 만약에 수술 부위 외가 좀 아프다 이러면 좀 문제가 좀 될 수 있는데 특히 걸으면서 다리가 좀 붓는다든지 혹은 이제 혈관이 조금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게 보인다든지 그런 게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하지 정맥 때문에 좀 통증이 불편하다고 좀 보죠 저희가. 하지정맥류 수술을 잘하면은 문제가 없는데요. 하지정맥류 수술하면서 뭐 신경을 건드렸다든지 그러면 이미 관절 수술 받기 전부터 하지정맥류 수술 때문에 생기는 통증이 있을 수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관절 수술하고 나면 또 여기저기 불편하신 거 많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불편감은 더 이렇게 이것저것 섞이면서 가중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하지정맥류 자체만으로는 너무 걱정. 근데 이제 어떤 환자분이 어떤 질문을 한다 그러면 그때 하지정맥을 수술해서 다리가 더 붓는 게 아닐까요? 예.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생각에 통로를 이렇게 많이 하지정맥류 절차를 맞아요. 예. 이게 하지정맥류 수술하고 일시적으로 다리 붓습니다. 다리 붓는 경우도 꽤 있고요. 그런 경우는 혈관이 몇 개 없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하지정맥류는 망가진 정맥을 없애는 거니까 그러면 그 혈류는 어떻게 흐르나요? 이 질문 제가 25년 동안 받고 있는데 정맥은 네트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가진 혈관을 없애더라도 정상적인 혈관으로 돌아가는데 문제는 그게 수술 당일날부터 바로 잘 돌아가는 분들도 있지만 기존에 망가진 혈관도 자기 역할을 어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혈관이 없어지고 나니까 그 아래쪽에서 붓는 분들이 꽤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압박 스타킹도 신고 관리하시면서
그 부종이 빠지게 됩니다. 시간이 좀 걸리는 분들이 계세요. 만약에 이제 종맥류 수술 받고 일시적으로 다리가 부은 상태에서 관절 수술 같이 받았다면 더 겹쳐지면서 더 많이 부을 수 있겠죠. 수술 이후에 허리 디스크가 갑자기 심해지는 경우도 있나요, 선생님? 그 허리 디스크가 원래 없던 분은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오랫동안 누워 있거나 아니면 수술할 때 잠깐 뭐 포지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경우는 같이 이제 다리 치료를 하면서 물리 치료나 허리 치료를 하면 많이 좋아지고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허리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장시간 누워 있어야 되고 또 이렇게 좀 일어날 때도 좀 불편하고 무릎이 불편하기 때문에 허리도 좀 구부정하고 그리고 다리 한쪽을 교정을 좀 해놔서 그 교정으로 인한 자체가 허리에 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허리에 문제가 없던 분들은 그냥 회복이 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좀 악화되는 경우가 좀 있고요. 또 어떤 문제가 악화되냐 그러면 잘 못 걸었던 분이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잘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걷는 활동량이 좀 많아짐에 따라서 그 아픈 허리가 그때 나타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무릎 때문에 직접적으로 무릎 수술해서 허리가 나빠지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뭐 허리가 원래 좀 안 좋아하셨던 분들 그런 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무릎이 좋아지니까 무릎 증상을 이제 좀 느끼지 않고 허리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술 후 발생한 하지의 저림 증상, 혈관 문제와 신경 문제를 구별하는 포인트가 있나요? 허리 문제는 항상 이게 신경의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되고 허리가 아프든지 안 아프든지 간에 신경의 문제가 생기면 허리가 안 아파도 다리 쪽으로 방사통이라고 해서 쭉 내려가는 통증이 좀 있을 수가 있어요. 환자분들은 이것을 많이 헷갈려 하기 때문에 무릎에 큰 문제가 없다 그러면 허리 쪽에 저림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쭉 이제 엉치라든지 종아리 뒤쪽 아니 종아리 옆쪽으로 내려가는 통증이라 그러면 허리를 잘 진료를 한번 보시는 거를 저희가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좀 통증이 좀 있다 그러면 이제 어떤 혈관 문제로 이제 의뢰를 좀 드릴 수는 있겠죠. 네. 저희도 이제 가끔 보면은 그 인공관절 수술 받으시고 얼마 안 되신 분들 보면은 인공관절도 수술하면 어차피 수술이니까 그 부위가 좀 부었을 거 아니에요. 네. 부었다 빠질 때까지 시간 걸릴 텐데 그러다 보면은 그쪽 뭐 직접적으로 관절하고는 상관없지만 뒤로 지나가는 그 혈관이 좀 눌릴 수 있습니다. 다리가 정맥 쪽에서 순환이 잘 안 되면서 부을 수 있는 거죠. 수술한 무릎 부위도 부었지만 그 아래쪽에서 부을 수 있는데 그게 그냥 심하게 붓지 않으면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서 압박 스타킹 후에 수술 이후에 신고 그러면은 부기가 빠지는 건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다리가 퉁퉁 부었다. 그러면은 신부정맥 혈전증을 생각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많지는 않지만 혹시라도 동맥 쪽에서 눌려가지고 동맥 쪽에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동맥은 말단 부위에서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발끝이 너무 정말 얼음장처럼 차갑다든지 시리다든지 애리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동맥을 좀 검사해 볼 필요는 있겠죠. 동맥도 막히면 큰일 나죠. 그건 더 큰일 납니다. 절단해야 됩니다. 절대. 네. 자, 인공관절 수술 후에 혈관 문제가 새로 생기거나 악화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나요? 자주는 안 보는데 1년에 가끔 한두 번씩 보는데 예. 그래도 아주 겁나죠. 그래서 이 문제가 이제 생긴 경우에 이제 아침에 회진을 이제 돌러 갔는데 네. 이제 저는 아니고 이제 저희 같이 네. 일하시는 원장님인데 다리가 너무 붓고 종아리가 너무 땅땅한 거예요. 그래서 잘 보셨어요. 이게 네. 보실 수도 있고 그냥 수술해서 부을 수 있구나 이렇게 될 수 네. 있는데 그 원장이 워낙 베테랑이니까 잘 보셨어요. 아 이거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혈관에 대한 그 초음파 검사를 해보는데 네. 조금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이 CT를 하거든요. 네. 혈관 CT에서 정말 꽉 막혀 있는 할아버지였는데 꽉 막힌 거예요. 뒤쪽이. 예. 우리 일반 사진을 찍어도 보면 혈관에 석회가 많이 낀 경우 보이잖아요. 그렇죠. 혈관이 원래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뼈만 보여요. 액체니까 보이면 안 돼요. 액체 보이는데 혈관이 이렇게 심플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혈관에 석회가 낀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혈관 동맥 이런 데가 석회 껴가지고 그게 이제 문제가 좀 생겼는데 잘 발견했어요. 그래서 흉부외과로 이제 전원을 해가지고 그 혈전을 제거를 했는데 그걸 뭐 이렇게 관을 집어넣어가지고 혈전을 이렇게 긁어내가지고 예. 제거를 했다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그 수술 많이 하셨죠? 예, 큰 혈관이 막힌 경우는
이렇게 카테터라고 해서 관을 넣어서 실제 혈전을 긁어주고요. 아 이렇게 긁어내는. 예예, 이렇게 뽑아내는 거죠. 네. 그리고 작은 그 혈관이 막혔을 때는 그 카테터보다도 더 작을 경우에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이제 항응고제라든지 항혈전제 같은 약을 쓰면서 그 다음은 이제 보존적 요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혈전이 날아갈 가능성이 계속 있다고 판단이 되는, 그러니까 폐 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에 있는 대정맥 안에다가 일종의 그물망처럼 필터를 끼워가지고 혈전이 또 못 올라가게 막아주는 필터를 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제 폐에까지 색전증이 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또 호흡기에 대한 정밀한 또 검사도 해야 되고 관찰도 해야 되고. 참 이게 혈관이라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죠? 혈액을 운반하는 건데 그거를 뭐 펼치면 지구를 뭐 몇 바퀴. 예, 다음 주에 몇 바퀴 돈다고 그래요. 저도 몇 바퀴까지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AI 물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모세혈관의 그 길이가 뭐 절대 다수겠지만 지금 몇 바퀴 돈다고 합니다. 자, 수술 후 통증 때문에 정형외과랑 저희 이제 혈관 쪽을 보는 흉부외과나 아니면 뭐 혈관외과 모두 다녀했던 실제 케이스 경험 혹시 있으세요? 통증 때문은 아니고 예. 이제 혈관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하지정맥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수술해도 되냐? 아, 예. 당연히 저는 뭐 수술을 해도 된다 이렇게 예. 얘기했는데,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했냐? 이 혈관을 먼저 수술해야 되냐? 아니면 예. 무릎을 수술해야 되냐? 예. 무릎 인공 관절을 예. 그렇게 질문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럼 어떻게 말씀하세요? 저는 크게 뭐 가지고 있던 거니까 문제는 없어서 통증이 더 심한 거부터 이제 하는 게 원칙인데, 그때는 무릎이 통증이 더 심해서 무릎 인공 관절을 그냥 하고 네. 정맥류는 더 심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정맥류 하는 거를 이제 그때 보내드렸어요. 예,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그 당장 병을 치료할 때 생명하고 직결된다, 그러면 그걸 당연히 먼저 치료해야 되는 거고, 그런 병이 아니라면 혹시 후유증이 생길 수 있는 병인가, 그게 아니라면 지금 내가 정말 통증이라든지 다른 이유 때문에 일상생활을 못한다는, 그 다음에 또 다른 병이 있는 것처럼 일단 통증 때문에 생활을 못 하실 정도라면 당연히 인공관절 수술 먼저 하셔야 되고, 하지정맥류는 혈전만 안 생기도록 관리를 잘 하셔서 그 다음에 수술하시도록 저희가 보내드리는데, 간혹 하지정맥류 방치했다가 혈전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먼저 하지정맥류 수술 먼저 하고, 그럼 뭐 금방 끝나니까, 그리고 이제 인공관절 수술 받도록 발전은 안 보내드리고요. 좋은 예. 그리고 가끔 보면은 그러니까 절개창이 들어가야 되는데 정맥류가 심한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제가 하지정맥류 먼저 깨끗하게 수술해 드리는 게 정형외과 선생님 마음 놓고 이렇게 절개해가지고 수술하시는데 도움되니까 깔끔하게 없애드리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수술 후 통증 관리를 위해서 정형외과랑 저희 뭐 흉부외과 혹은 혈관외과가 함께 협진하는 사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지나요? 아까 뭐 혈전이 막힌다든지 아니면 혈관이 좀 다쳤다든지 아니면 폐에 아까 혈관이 막힌 경우는 조금 그런 게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발견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고, 협진을 해서 빨리 이렇게 이송해서 뭐 치료를 받고 다시 또 며칠 지나면 괜찮으니까 다시 이송을 전원을 받아서 물리치료를 남아있던 걸 계속하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기 발견인 것 같습니다. 예, 조기 맞습니다. 발견을 해서 그 진단을 좀 잘하고 예.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예.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지정맥류만 치료하는 저희 병원에도 그 하지정맥류에 발생한 혈전 이런 경우는 그냥 깔끔하게 수술하면 되는데, 간혹 이제 하지정맥류의 혈전이 아닌 심부정맥에 혈전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면 정말 조기에 발견해서 빨리 잘 치료받으실 수 있는 큰 상급 종합병원에 보내드리면은 환자분이 쉽게 치료받는데, 환자분도 그렇고 또 경험이 많지 않은 다른 이제 의원들 여기저기 도시면서 잘못 진단을 받으셔가지고 치료시키를 조금 늦게 지나서 오시는 환자분들 가끔 보시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한쪽 다리가 퉁퉁 부었다, 빨리 혈관 보시는 선생님 찾아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정형외과 수술 받았는데 갑자기 다리가 부었다, 수술을 하신 병원에 빨리 연락을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 그게 정형외과 문제인지 혈관 문제인지 확인하셔가지고 치료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혈관외과, 정형외과 유튜브 콜라보로 10가지 질문을 받아서 했는데요. 네. 하여튼 저도 잘 모르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궁금한 건데 네. 마지막으로 예. 하지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네. 혈전 생길 확률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실제 좀 심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 저희 병원에서는 제가 한 달에 한 2분 정도 꼴로는 혈전 생긴 분들이 꽤 있어요. 많은 분들. 예, 근데 정맥류 있는 분들 중에 2분은 아니고 저희 병원에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수술 받으신 분 중에 한 2분 정도 꼴로는 수술하고요. 왠지 모르겠는데 겨울에 조금 더 많고 여름에는 조금 더 적게 보고 혈전 생기신 분들은 종종 봅니다. 꽤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하지정맥류의 정석 넘버원 정원석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신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